최근에 전세계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발칵 뒤집히는 하나의 글이 올라와 현재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외국인이 진지하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외국인은 웃음기 싹 빼고 한국의 국뽕 싹 빼고 한류가 인기라고 한국의 좋은 점만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겪은 그대로 이참에 아주 그냥 제대로 사실 그대로 좀 대답을 해달라는 듯 비장하게 글을 작성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중국에서 게재된 글인가 일본에서 게재된 글인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하는데 작성 아이디가 아시안 코스염인 걸 보니 탕수육 아니면 초밥일 가능성이 높으며 뭐 쌀국수도 있을 수 있고 카레일 수도 있겠으나 혹여나 스테이크일 수도 있으므로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야겠죠. 글의 제목을 알아보자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으로서 한국 또는 외국에서 같이 살면서 매우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낸 한국인을 의미하며 한국의 전통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엇들을 배웠고 한국의 좋은 점은 나쁜 점도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또 무엇을 배웠으며 반대로 새로운 한국 문화에 노출되면서 본인의 모국 문화에 어떤 단점을 발견했느냐, 이런 제목으로 질문을 게재합니다. 이 글에 댓글이 457개가 달립니다. 이 댓글들이 현재 이에 관한 실제 반응들이며 현실적인 반응들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한번 알아보죠. 우리 한국인 남편은 나에게 집 전세가 뭔지, 그리고 이것을 왜 신경 써야 하는지 나에게 평소 말해주는데 나는 이해하기 매우 힘들었으며 집이 돈을 벌어다주는 매개체이든 뭐든 간에 나는 그냥 우리에게 맞는 지역에 우리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남편에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전세 문제 그리고 집 투자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편한 곳이면 되지 않느냐 라는 뜻입니다. 의미 있는 댓글입니다. 이 댓글에 한국인들과 결혼한 여러 외국인들의 반응 댓글들이 추가로 달립니다. 맞는 말이며 그냥 집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으며 그냥 우리가 괜찮다 싶은 곳에 집을 지어서 한 곳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으며 계속 바꿔야만 하는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나는 이곳에서 집을 사고 리모델링을 하고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으나 그러면 쉽게 팔지도 못할 테고 집의 가치를 늘리지도 못한다는 한국인들의 생각 때문에 결국 이런 이유로 우리 부부는 결국 몇 년 동안 일자리나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전세만 계속 구할 것 같다 등등 여러 추가 댓글들이 달립니다. 또 다른 댓글로는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것인데 보통 해외에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 많이 웃어주며 크게 미소를 지어야 한다고 배우는데 여기서는 낯선 사람 앞에서 쉽게 웃으면 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런데 또 한국인들은 당황했을 때는 웃으면서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게 위하며 한국에서는 치아가 드러날 정도로 웃는 것은 뭔가 무례하다는 인식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국의 동네 할머니들을 보고 크게 웃으면 한국의 할머니들은 매우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랍기도 하며 이것이 친근함의 한 표현 방법 같기도 한데 매우 뭔가 대단히 복잡하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길거리 걷다가 도를 아십니까? 라며 미소 지으며 다가오는 상황만 피하시면 되고 서빙하는 이쁜 누나가 웃어준다고 날 좋아하나 라는 행복회로만 안 돌리시면 되고 더불어 소수의 문제이지 대부분 한국에서는 미소 지어주면 매우 좋아합니다. 외국인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라겠으며 그리고 혼전 동거에 대한 것이나 결혼하고 나서도 이성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한국인 배우자들의 생각에 대해 댓글이 적히기도 합니다. 댓글들을 확인해보면 이성 친구에 관한 문제는 매우 큰 문제이며 신혼 때 외출하는 것이 나에게는 지뢰밭이었으며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 사람 친구를 쇼핑몰에 데려다 줬는데 나의 한국인 아내가 매우 불편했으며 모국에서는 가족의 남녀 친구들이나 지인들과도 거리 두지 않고 만나고 즐기는데 우리 아내는 절대적으로 의심했으며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으며 정확한 룰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며 한 번은 나의 아내가 나와 내 직장 여성 동료와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 직장 여성 동료가 내 팔을 터치한 것을 보고 나의 아내는 그녀가 나를 꼬시고 있다고 말하면서 직장에 와서 그녀를 혼쭐 내주며 이 남자는 내 남자다라고 말하고 싶어 했으며 이 말을 아주 단호하게 나를 보면서 말했는데 나를 못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람피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 같다라는 댓글도 있었으며 혼전 동거를 내 남편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다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을 두고 농담 또는 진심으로 언급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나 한국인들은 이것을 매우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등등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댓글을 적습니다. 해외 국가들과 한국의 관점이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한국에서는 보통 웬만해서는 숨기려 하는 부분인데 해외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인가 봅니다. 우리 집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있었죠. 제가 아내에게 핸드폰 사진에 팔짱을 낀 모자 쓴 이 남자는 누구냐라며 화낸 적이 있는데 네 장인어른이다 라고 말했던 상황이 있었으므로 결론은 장인어른 장모님 보톡스 비용을 모아놓자 뭐 이런 결론입니다. 한국인들의 로망인 좋은 차에 관한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내 한국인 아내는 1000만원 미만으로도 꽤 괜찮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아내와 많은 논쟁을 해야 했고 결국 한국식으로 결론을 냈으며 결론은 비싼 것은 좋고 싼 것은 나쁘다라고 결론을 냈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
내 한국인 남편은 꼭 새 차를 사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리비로 엄청난 돈이 들 거라고 말하고 있으며 나는 내 평생 새 차를 사본 적이 없는데 너무 돈 낭비 같다 라는 댓글도 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집에는 국산차, 외제차 총 3개가 있습니다. 율무차, 유자차, 허브차 여러분들도 충분히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인들은 특히나 좋은 차와 신차를 원하고 중고차는 나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타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또 다른 댓글로는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을 보통 안고 있거나 캐리어를 사용해서 아기용 차시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결국 아무도 나에게 아기 선물로 아기용 차시트를 선물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한번 나고서 그 이후 한국인 남편의 친구가 아기용 차시트를 선물해줬다라고 말하면서 서울 사람들의 운전하는 방식은 너무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직업에 관한 댓글들도 보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 한 달에 600만 원은 벌 수 있는데 왜 미용 학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냐라며 학원에 취직을 안 하는 것은 멍청한 일이라고 나를 설득하고 계시는데 이 때문에 우리 아내와 다투기도 했고 화가 나서 한 달 동안 아내에게 말도 안 했더니 그녀가 사과의 의미로 돈을 줬어 라고 웃으며 댓글을 작성하면서 지금은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하고 계시며 이것이 유일하게 문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달린 추가 댓글들로는 널 친자식처럼 여기시는 것 같으며 어떤 면에서는 스윗하며 어디서 영어를 가르치면 한 달에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느냐, 직접 학원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등 추가 댓글이 달립니다. 또한 식사에 대한 댓글들도 보입니다. 나는 한국인 남편의 식구들이랑 아침마다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게 불편하며 특히나 배달 음식을 한 번에 엄청나게 시켜 먹는 것도 정말 미치겠으며 음식물이 엄청 나오기 때문이고 다 먹지도 못하면서 그냥 변덕으로 그렇게 많이 주문하는 게 내게는 큰 낭비이며 게다가 배달로 함께 오는 그 일회용 용품들이 너무 많으며 요즘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남편의 회사 술 회식이 많았는데 이제는 술 회식 거부를 허락해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병원에 대한 댓글들도 보입니다. 내 한국인 남편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데 보통 해외에서는 병원 예약하려면 2주는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가야 할지 구글링을 할 정도이고 내가 혹시라도 코라도 한번 풀면 나보고 병원을 가자라고 말을 하며 너무 무서워서 일부러 그의 앞에서 기침이나 코 푸는 걸 숨긴다라고 댓글을 답니다. 한국 의료 시설과 체계는 전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치페이에 대한 댓글도 보입니다. 한국인 남편을 아일랜드에서 만나고 결혼했는데 나는 그에게 에티켓에 대한 작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으며 특히나 모임에서 먼저 일어난다거나 더치페이를 하는 것은 절대 무례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줬으나 결국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요즘 깨닫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추석 설날 명절에 관한 댓글도 보입니다. 한국 명절이 되면 나는 한국인 아내에게 부모님 댁에 몇 시에 갈 것이냐, 언제 갈 것이냐 자세히 플랜을 말해달라고 하면 우리 아내는 혼란스러워하며 왜 그게 중요하냐며 우리는 나중에 갈 거야 라고 말하고 난 후에 2시간 후 갑자기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좋아 지금 부모님께 갈 거야 신발 신어 라고 급하게 말을 한다고 밝힙니다. 반대로 우리 한국인 남편은 모든 걸 계획하고 싶어하며 하루에 대해 모든 디테일을 물어보며 나는 여유롭게 하고 싶은데 한국인들은 워낙 성격이 급해서 나는 결국 화를 내고 만다 라는 댓글도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당 떨어집니다. 한 번에 댓글을 읊어드리겠으니 잘 들으세요. 보통 해외 부모님들은 집차 학자금 등 경제적으로 지원 안 해주는데 한국 부모님들은 다르며 한국인 부모님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나는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뿐이며 우리 한국인 아내는 이걸 이해 못하고 호강에 겨워서 그런 거기 때문에 준다고 할 때 받으세요. 우리 한국인 아내는 집에 오자마자 즉시 편한 잠옷으로 갈아입으나 나는 수트를 입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낮에 입고 있던 옷을 계속 입고 밤늦게 갈아입는데 아내는 그걸 이해 못하고 아내는 내가 청바지를 입고 쉬는 정신병자라고 생각한다 라는 댓글도 있었으며 청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침대에서 레슬링 횟수가 적어서 문제인 것 같은데 해외 음식들보다 한국의 나물과 같은 음식들을 먹고 지내니 몸이 매우 건강해지는 것 같으며 우리 한국인 아내가 최고다 라는 댓글도 있었으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당 떨어진다고.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결혼을 하는 사례가 요즘 많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외국인들과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께서는 이것저것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추세이며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말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초월하며 결혼한 만큼 모든 분들이 티격태격 다투시지 말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으며 결론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 그만큼 요즘은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 됐습니다. 이상 지구본 뉴스 볼만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